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샤론인, 자랑스러운 샤론인을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놀이치료 전문가이신 김남희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도 좀 상담이 많아서 상담을 하면서 좀 그렇게 이율치열 상담과 함께 보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누실지 좀 준비되셨죠? 네. 이 더운 여름을 타파할 시원한 얘기들, 이야기 보따리들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원장님을 큰 타이틀로 이렇게 소개하자면 네네. 놀이치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이 놀이치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놀이치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놀이를 활용하는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한 심리치료군요. 네. 역사나 이런 좀 간략한 어떤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일단은 프로이드가 1909년에 이제 한스라는 어린 소년의 공포증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도록 하고 또 그 놀이의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주면서 치료를 이제 시행했던 게 최초의 그 기록된 놀이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가도 프로이드는 역시 빠지지 않는 베이스를 깔고 가는. 저희가 직전 시간에 모래놀이 치료를 배워봤었잖아요, 선생님. 네네.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란 말이죠. 이 놀이 치료가 일반 놀이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일단 리차드 캐봇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조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일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놀이할 수 있는 사람, 이 4가지 조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건강하다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놀이는 학습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동에게 있어서 이제 놀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그 자체로서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이 놀이를 한다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놀이 치료실에서 아동과 치료사와 치료적 대인관계 과정을 맺으면서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을 한 것들을 좀 교정적인 정화 경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성숙이나 자기 실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사가 이런 치료적 대인관계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이론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게 놀이치료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놀이 자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아동들로 지금 많이 전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놀이치료의 대상에 제한된 연령이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편적으로는 이제 유아부터 그리고 청소년까지 보편적인 대상군으로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인 놀이치료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은 성인까지도 놀이치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네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이제 치료 회기는 10회기에서 또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한 24회기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유기나 학대, 애착과 같은 심각한 내적 문제나 복잡한 외상의 경우에는 이제 몇 년이 소요되는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으로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가장 긴 사례들을 한번 다뤄보셨는지요? 저는 한 2년 6개월 정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이제 발달 아이들 그리고 애착 문제를 경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정도까지도 맡아서 치료를 진행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보이게 되면 이걸 놀이치료로 연계해서 상담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주 양육자가 이 아이에게 치료나 상담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알려줘야 될지 아니면 비밀로 붙이고 가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놀이치료실에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주호소와 관련된 갈등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동의 어떤 것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아동의 행동이나 아동 자신을 뭐 교정하거나 뭐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주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동이 사실은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고 왜 놀이치료실에 가야 돼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연령의 그렇죠. 아이 경우에는 네. 이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께 좀 설명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네. 네가 뭐 요즘에 보니까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또 고민 때문에 좀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아이들을 좀 좋아하고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놀이 선생님을 만나서 네가 힘든 것도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것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특별한 놀이 시간도 가졌으면 해 라고 이런 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치료 과정의 경험을 좀 정상적으로 여기면서 치료에 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놀이치료를 받는 목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놀이치료를 받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자폐나 정신분열증을 제외한 모든 진단범죄에서 사실 놀이치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좀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놀이치료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이제 치료사와 이제 아동 간의 치료적인 상호적 대인관계 과정을 맺게 되면서 정화도 경험하고 정서적인 고통도 현저히 감소되고 또 충동도 되게 조절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감정의 해소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아동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기 힘을 좀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자기 일도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사실은 심리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자기 실현도 향후에 이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사실 놀이치료 장기적인 효과가 이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놀이치료라고 하면 저희가 무언가 즐겁고 에너지 넘치면서 기대감을 또 이렇게 굉장히 증폭시키게 하는 네. 그런 상담 분야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그 또 이면에는 더욱 진지하고 또 신중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놀이치료라는 부분이 계속 깔면 깔수록 더 매력적인 분야라는 게 네. 자꾸 다가오는데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고 또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